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9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2.51%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양 증시가 아주 급등을 했고요. 네, 반등을 강하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오늘 강한 매수를 진행해 주었고요. 코스피에서는 거의 8,500억을 매수를 해주면서 어제 매도량을 대부분 채워 주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거의 비슷하게 매수를 해 주었고요. 자,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2475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계속 이 라인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체가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가 생각보다 이제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가 또 하락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니케이와 상해 종합도 상해는 좀 떨어졌지만 니케이는 어제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늘도 0.7% 정도 반등을 하면서 그 CPI에 대한 예상치 상회 0.2% 상회에 대해서는 시장이 크게 지금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가 나오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에 좀 더 집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그런 급격한 인상은 추가적으로 나오기보다는 조금 이제 0.25%씩 그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에서 금리가 2%에서 뭐 4%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4.75%에서 5.025% 이렇게 이제 그것도 두 달에 걸쳐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7%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여기나 결국에는 경제가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이미 이제 그 리미트 한계치를 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원 달러에 대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떨어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환율이 이렇게 반등을 한 것뿐이지 지금 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바짝 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승에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런 라인을 잡아가면서 서서히 이제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일단 계속 보게 되면 2500선을 꾸준히 지금 터치를 해줍니다. 네, 꾸준히 이제 밀어붙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요 라인을 뚫어줄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75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 그동안 열심히 좀 매도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8,500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특정한 이제 테마 위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오늘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었었고요. 단기로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물량을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780포인트 회복을 했고 이제 8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승세를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추세 자체를 이제 상승 추세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킬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상승에 대한 이 한계가 있겠지만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하락을 멈추었다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대한 추세를 살피면서 그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 떨어져 왔던 그 우량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 놓는 것도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은 진행이 되었고요. 환율도 1286원이지만 서서히 이제 상승 이 추세도 멈추고 결국에는 횡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거의 부합 수준.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은 좀 이제 반등했습니다. 0.5%, 0.6%.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 확실히 이제 유럽 시장이 더 이제 좋게 나왔고요. 지금 추세 자체는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항상 이제 시장이 마이너스지만 뒤끝으로 갈수록 계속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가 좀 보였는데요. 오늘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79%고요. 어제보다 살짝 올랐지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같이 좀 올라갔지만 분명히 이제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증시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상승해서 0.98% 상승했고요. 15,4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15,500원으로 30원 정도 상승했고요. 시간의 거래량은 거의 뭐 평소와 유사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장 상승세에 대비해서는 크게 반등을 못했고요. 일별 이 거래량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짝 이제 가격대를 떨어뜨리고 오늘 반등을 했지만 장이 좀 크게 반등했지만 생각보다 거래량도 붙지 않았고 상승에 대한 폭도 작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간 투자자 위주로의 그런 매수세가 좀 있었고요. 특정 테마 위주로 매수가 좀 몰리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흐름 자체가 다시 좋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면서 기어이 이제 이 바닥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제 양훈구름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바짝 상승을 시켜주면서 또 치고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증시가 올랐는데 특히 뭐 별로 못 올랐다. 증시가 내렸는데 좀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점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때그때마다 결국에는 한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구간을 이제 벗어났을 때는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이 평균 라인에 맞춰졌고요. 물량 자체도 조금씩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계속 이제 모아왔기 때문에 치고 나갔을 때 특히 17,400원 이 라인을 치고 나갔을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지루한 장은 확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웃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내일은 금요일 장이고요. 이번 주 마지막을 또 어떻게 장식을 할 것인지는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추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줄곧 리뷰를 하면서 결국에는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 종목 리뷰를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1, 2년 사이에는 그렇다 할 성과가 없죠. 당연히 이제 코스피에 대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상증자도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블록딜도 한 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같은 제자리에서 똑같은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결과로만 보았을 때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기업에 대한 비전이 저는 이 1, 2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못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주십니다. 네. 근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전부터 네, 리뷰를 진행을 해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큰 수익을 한번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투자를 같이 하셨던 분들이 아직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이미 이제 2년 가까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나왔고요. 사실은 이제 저때 이제 상승을 크게 했을 때 저는 요 과정에서 매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거꾸로 얘기하시죠. 네,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오르는데 더 올라갈 건데 왜 굳이 매도를 하라고 하냐라고 또 공격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다시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에서 뭐 2만 원, 2천 원, 요 수준에서 이제 처음에 1차 매수가 들어갔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상승이 나와서 괜찮았지만 이때 이제 갑자기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단가가 맞춰지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꾸준히 이제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같이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이제 또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올라오면 이제 다시 블록딜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이 패턴이 나올 때마다 거의 한 얼마죠 시간이 2월 달에서 한 뭐 7월 달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반년씩 계속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블록딜로 거의 이제 크리티컬한 하락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블록딜의 온전한 영향이 아니고 코스피가 이때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약간 가중이 되어서 하락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저와 같이 이 단가를 맞춰가던 그런 분들은 요 구간에서 큰 수익을 얻었었습니다. 네. 이 구간이 이제 의심스러운 분들은 제가 이제 오래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영상을 찍어 왔고요. 그 날짜를 계속 제가 제목에 다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때 이 수익 날 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요때 제가 매수를 추천을 드렸는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런 상승세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요때부터 이제 잡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재무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망해가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그런 테마, 풍력 에너지에 대한 그런 테마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죠, 그때는. 그래서 세력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래를 확 붙여버리면서, 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뭐 PR 분석하고, 네, 그죠? 뭐 지금 뭐 적자가 얼마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랫동안 횡보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리를 오랫동안 횡보한 만큼 지금 자리가 튼튼하고 단가가 맞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때마침 코스피에 대한 대세 하락이 끝나고 상승세로 좀 유지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자리를 좀 오랫동안 다졌고요. 그런 그 다음 상황은 저는 아주 불보듯 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좀 늦게 올 뿐이지 언제 올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가 뭐 그런 타점을 확실하게 100%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이미 이 주식 시장을 아마 지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추세를 따라가자라는 그런 투자법이고요. 그게 장기 투자 방법 중 하나고요. 그러는 상황에서 추세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 급락에 대한 음봉이 좀 결점이긴 하지만 그 급락에 대한 갭을 메워주는 진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월봉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전성기 요때 07년도죠. 07년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13년 가까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참 잘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도 네, 거의 이제 한 3년 가까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순이익 얼마고 ROE가 얼마고 그 뭐 PER이 얼마고, 사실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들은 이미 지나간 그런 데이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매출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은 이 구간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언제 벗어나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다시 한번 시그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있고, 한번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전 1, 2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가 이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경기 침체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힘이 있고요. 하도 많이 내려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되면 그런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바닥을 점점 깨면서 뭐 13,000원 깨면서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재무도 그렇고 지금 시장 상황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주가는 좀 반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주가는 많이 내렸지만 분명히 상황은 좋단 말이죠. 근데 항상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도 크게 의미가 없다,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다 빠져나가고 나면 조용해질 때쯤에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뭐 그런 인내할 만큼 인내해보고 투자를 정말 이제 진득하게 한번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자체가 1, 2년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하락장이라는 것을 아주 길게 경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 다음에 나오는 그 과정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장에서 이제 하락장, 그 다음에 횡보장까지 세 개를 모두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각각 장에서의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상승장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은 이 시장의 순리에 의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하락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왔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본인 것으로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8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 열심히 매도했다 오늘 매수를 했고요. 한 39만 주. 뭐 연기금 투자자는 매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모펀드는 오늘도 매도했고요. 투신도 마찬가지. 그러나 지금은 오늘은 어제 매도했던 주요 세력들이 다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JP모간이 또 이제 이렇게 15만 주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들어왔더라.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급까지 다 보았고요. 조금 아쉽게도 이제 증시 대비해서는 힘이 약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고요. 잔고는 이제 1170만 주죠. 69만 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4일에 50만 주, 4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고 그 다음날 41만 주가 또 공매도 거래량이 되면서 공매도가 아마 늘어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이 왜 나왔느냐 이렇게 보니 CPI가 이때 이제 14일, 15일 사이에 발표가 되었고요.
CPI에 대한 그런 하락을 예상했다면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에 베팅을 했을 거고요. 만약 CPI가 또 높아졌다면 그대로 이제 국매도를 채워넣는 뭐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일별 거래량이 좀 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크게 추세,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추세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가 오르고 내리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런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주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이 좀 더 많았습니다. 67만 주, 상환은 19만 주입니다. 그래서 한 40만 주, 50만 주 정도가 늘었고요. 잔고는 2,830만 주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늘었고 오늘도 좀 늘어서 조금 늘었지만 뭐 크게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2,600만 주에서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1월 달에도 2,800만 주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주가도 횡보를 하고 공매도 대차 잔고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죠. 외국인 추정도 20만 주에서 오늘 39만 주로 조금 늘었고요. 어제 매도했던 거에 한 절반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12.15%입니다. 계속 12.1% 수준, 12.2% 수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물량은 계속 유지가 되고 결국에는 이 가격 자체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답답하죠,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네, 패턴이 급등시키고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급등을 시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를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끝나야 되고요. 그런 상황을 분명히 관리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소식이든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코트라는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출 지원을 조기 집행을 하고 원전 지원을 확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부의 원전 강국 목표에 힘을 싣기 위한 원전 기자재 신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원전 기자재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보관, 포장, 반품, 배송, 통관 등 이 종합물류 지원 서비스를 확대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원전 기자재의 글로벌 밸류 체인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 협력, 소싱 수요 발굴과 벤더 구매 정책 혈명의 개최와 국내 기업 상담 지원 등 글로벌 파트너링이죠. 네, 사업을 수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전 기자재에 대해서 지금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집트 원전에 대한 수출이 그 원전 기자재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이집트 원전의 대부분을 이제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코트라 그죠? 무역 쪽에서도 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프로젝트가 이 수익금이 환수가 어렵고 지금 이집트 북아프리카 국가가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만 이전에도 그런 소식이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저런 무역공사 쪽에서 이제 지원을 탄탄하게 해준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괜찮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재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온 것이 UAE에 이제 300억 불 이 투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죠. 3월 달에
UAE의 원자력 발전, 기자재 분야 기업과 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셔틀 경제 협력단을 파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억 달러에 대한 지원이죠. 그런 것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3월부터 기자재 등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먼저 출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총 4번 정도를 나간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원전 기자재로 이렇게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UAE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300억 불이 그 에너지 관련 분야에 크게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과 구체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용해졌는데요. 분명히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가 문제지 지금은 300억 불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이제 물거품이 된 것도 아니고요. 어, 후속 절차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소식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해상풍력,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해상풍력에 대해서 보시면, 자, 어제는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 이제 발의했던 것을 좀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이외에도 계속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중 특히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밀어주겠다는 것이죠. 네, 빨리 진행하자. 지금 시간 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을 위한 그런 법안과 그다음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 하나 둘씩 네, 계속 이제 특별법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발의되고 빠르게 통과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올해 해상 풍력에 대한 이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27년까지 기자재와 서비스 해가지고 풍력 시장으로만 연 4조 정도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27년이라고 해서 4조니까 뭐 26년, 25년, 24년은 크게 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목표 이 8조 6천억 중에서도 해상풍력이 꽤나 그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지루한 흐름, 뭐 어떤 건 올라가는데 어떤 건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만히 있다. 이런 시각이 대부분이겠지만 결국에는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고 이 위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